외래어 노이로제.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아직 귀가 어두워진 건 아니니까 똑똑히 알아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주 쉬운 말을 내가 이해한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걸 들을 때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중고등학교 정도의 또래들이 저희들끼리 찢고 까불면서 조잘대는 은어 속어 따위를 들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어른이 들을까봐 꺼리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소곤대거나 어른이 못 듣는 데서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를 개발함으로써 어른을 앉은 자리에서 감쪽같이 소외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참으로 깜찍하고도 괘씸한 젊은이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어찌 젊은이들 뿐일까? 내가 엊그제까지도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유식을 해먹이고 걸음마와 말을 배워준 손자 녀석도 놀이터에 나가 친구들만 한두 명 사귀고 나면 벌써 못 알아들을 말을 쓴다. 제다이니 간담 부이니 장고니 하는 소리가 과자 이름인지 로봇이나 로켓 이름인지 보안관 이름인지 아니면 이 할매한테 하는 욕인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젊은 애들보다는 그 어린 것들이 만만한지라 창피를 무릅쓰고 그 말뜻을 물어볼 때가 있다. 꼬마야, 아까부터 너희들 장고가 어쩌고 하는데 장고가 사람이냐 로봇이냐? 할머니, 그것도 몰라. 장고는 로봇 보안관이란 말이야.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도 장고의 정체를 이해한 건 아니다. 나의 구닥다리 의식으로는 보안관은 피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로봇과는 대립되는 개념인데, 아이들은 아무런 갈등 없이 그 두 가지를 화합시켜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이나 어린이들과의 이런 언어의 불통에는 편리하게도 세대차라는 방패막이가 있어 열등감까지는 안 느껴도 된다. 그러나 우리 나이나 우리보다 얼마 젊지 않은 사람들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가짜는 열등감 때문에 못 알아듣고도 알아들은 척까지 해야 되니 이 안이 서글픈 노릇인가. 그런 못 알아들을 말 중 외국에서 오래 살아온 친구들이 흔히 쓰는 그쪽의 관용어에다 토시나 접속사만 우리말로 하는 경우는 대강 넘겨집어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물 건너온 티 좀 작작 내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당한 지식인이어서 유창하고 논리적인 우리말 중 못 알아들을 말을 섞이면 적어도 그게 사람 이름인지, 사람이라면 음악가인가 문학가인가 과학자인가 또는 실제 하는 사람인가 작중 인물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의나 경향 사조의 이름인가 쯤은 짐작할 수 있어야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는 식의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다. 또 상대방을 함부로 높이 평가해 그런 학구적 상상력만 동원할 것도 아니다. 그가 한참 도취해서 찬양하는 게 내가 모르는 예술가가 아니라 내가 못 가본 술집 이름일 수도 있고 상품의 라벨일 수도 있다. 아무튼 머리에 별로 든 게 없는 사람일수록 무식하단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건 인지상정인지
나 또한 그런 경우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속물인간인지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을 무시하고 유식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모르는 걸 묻는 일 없이 눈치껏 장단을 맞춰오긴 했으니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는 실수를 안 했다는 보장은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원고를 넘겨줄 장소를 피차 교통이 편한 곳으로 정한 게 시내 모 호텔 로비였다. 원고를 주고 나서 지하로 내려갔다. 다음 볼 일까지 시간이 좀 있길래 지하 상가에 질비한 유명한 부티크에서 눈요기나 좀 할까 해서였다. 옷 구경보다는 촌스럽게도 옷값 구경에 연거푸 하품만 하고는 출구를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처럼 생긴 데서 미용실 문과 맞닥뜨리게 됐다. 마침 머리를 자를 때가 됐는데도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여서 거기서 커트를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네에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지만 내 딸들의 평에 의하면 내 머리는 한마디로 촌스럽다고 했다. 호텔 미용실이니 동네보다 비싸긴 하겠지만 적어도 촌스럽게는 안 해줄 게 아닌가. 출창 생머리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커트 치는 게 미용비의 전부인데 좀 비싸면 어떠랴 싶은 심정으로 그 낯선 미용실의 유리문을 밀었다. 실내가 너무 넓고 분위기가 사치스러워 나는 주눅이 들었었나 보다. 촌딱처럼 어색하게 굴었더니 노란 제복을 입은 소녀가 날렵하게 내 팔짱을 끼고 칸막이가 된 별실로 안내했다. 동네 미용실 별실은 마사지실인데 그곳 별실은 커다란 옷장과 소파가 있는 탈의실이었다. 소녀는 내 코트를 벗어 옷장 속에 걸고는 스웨터도 벗으라고 했다. 나는 커트만 칠 거니까 스웨터는 입은 채로 하겠다고 말했다. 소녀는 억지로 벗으라고까지는 안 하고 스웨터 위에다 분홍색 가운을 입혀주고 나서 내 귓전에다 대고 어떤 커트로 하겠느냐고 물었다. 어떤 모양으로 커트를 치겠느냐는 건 내 차례가 되어 거울 앞 의자에 앉고 나서 묻는 게 보통 미장원에서의 순서인데 여기선 달랐다. 소녀의 말씨는 감기듯 나긋나긋 하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이었다. 애니 커트로 하시겠어요? 세센느 커트로 하시겠어요? 소녀가 그렇게 속삭였다고 내 귀는 알아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나? 그 두 종류의 커트가 도대체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지 알 턱이 없었다. 그렇다고 미장원에서 통용되는 외래어를 못 알아들은 것까지 창피해야 할 거 없지 싶어 나는 용기 내어 그 두 가지 요상한 이름의 커트가 어떻게 다른가 물어봤다. 나는 그때 애니 커트와 세센느 커트를 해방이 되고도 오랫동안 미장원에 남아있던 우찌마끼니 소도마끼니 하는 일본 말처럼 일정한 머리 모양을 가리키는 새로운 외래어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였다. 그러나 소녀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다. 애니 커트는 8,000원이고 세센느 커트는 13,000원이에요. 그 소리 역시 최초의 질문처럼 매우 낮게 속삭이듯 혀를 굴려 말했다. 우리 동네 미장원에서 3,000원에 커트 치던 나로서는 그 비싼 값도 놀라웠지만 소녀의 입가에 어린 미소가 너 따위가 8,000원짜리밖에 더 하겠느냐고 말하는 듯해서 나는 더 물어볼 용기를 잃고 항복하듯이 비참하게 말했다.
그럼 그 8,000원짜리로 해주세요. 애니커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건 소녀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낼 자신이 없어서인지도 몰랐다. 미용실로 나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눈치껏 그 두 가지 커트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내려고 남들이 커트친 머리 모양을 열심히 살폈으나 도무지 어림짐작도 할 수 없었다. 만일 남들이 치는 커트는 다 13,000원짜리고 8,000원짜리는 괴상한 머리 모양을 뜻하는 거라면 어쩌나 근심이 되는 채로 나는 긴 의자에 눕혀져서 편안히 머리를 축이고 나서 마침내 거울 앞에 앉았다. 그때 단골인 듯 싶은 여자가 원피스 위에 밍크 숄만 두르고 황급히 들어와 선생님을 찾았다. 나처럼 생머리였다. 선생님 외출하셨어요. 2시간 후에나 돌아오실 텐데. 어머머, 2시간이나? 큰일 났네. 시간 없는데. 그러시면 예약을 하실 걸 그랬어요. 할 수 없지 뭐. 언니한테 부탁을 해야지. 김언니 있지? 내가 애니커트, 세센느 커트로 알아들은 건 실은 언니 커트, 선생님 커트였던 것이다. 내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외래어 노이로제가 문제였던 것이다. 완두콩만한 아이. 언니, 의논할 게 있어. 시간 좀 내줄래요? 엄마가 미자 아줌마를 급하게 뒤쫓아와서 물었습니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입니다. 엄마도 미자 아줌마도 며칠째 야근을 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 보입니다. 특히 미자 아줌마는 안색이 여간 안 좋은 게 아닙니다. 25밖에 안 된 처녀가 눈가는 어둡게 꺼지고 광대뼈 언저리엔 검버섯까지 돋아난 게 공들여 쳐바른 파운데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실히 보입니다. 엄마는 자기 근심도 깜빡 잊고 이런 미자 아줌마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빼앗으려 한 걸 후회합니다. 나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필 미자 아줌마하고 의논하려는 걸까? 그게 도무지 싫고 못마땅합니다. 미자 아줌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기는커녕 너무 좋아서 탈입니다. 지금도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 걸으면서도 눈꺼풀이 내리누르는 것만 같아도 엄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국수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부국수가 나올 때까지도 엄마는 슬픈 얼굴로 말이 없습니다. 미자 아줌마는 하품하다가 국수가 나오자 아귀아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헛구역질이 나서 국수 그릇을 아줌마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공장의 오늘 점심 메뉴는 오래간만에 갈비탕이었는데도 엄마는 입덧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미자 아줌마의 눈이 반짝 빛납니다. 그러곤 졸음이 싹 가신 얼굴로 자신있게 말합니다. 알겠다. 말 안 해도 알겠어. 너 일 저질렀지? 역시 미자 아줌마는 그 방면에 도사입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더니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나도 엄마 못지않게 놀라서 가뜩이나 작은 몸을 더욱 작게 오므렸고 따라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쬐끔한 게
마음이 어디 있어서 아프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 배 속 밖의 세상을 모르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입니다. 엄마 배 속에서 생겨난 지도 7주일밖에 안 돼서 내 머리는 지금 완두콩만 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콩나물 꼬리처럼 갸날프게 붙어있는 몸통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머리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내 머리통엔 벌써 두 눈이 또렷하게 생겨났습니다. 머리통이 작기 때문에 눈도 최송아 씨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역시 몸 전체에 비해선 여간 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있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거고 눈이 있다는 건 본다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은 좁고 어둡기 때문에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엄마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엄마의 마음에 빛과 그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던지고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미자 아줌마는 엄마가 젓가락만 걸쳐놓은 국수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날카롭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간간히 흐느낄 뿐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빠 이름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자 아줌마는 입이 험하거든요. 엄마 혼자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며 고민하는 동안 아빠를 원망하기도 하고 욕도 많이 했지만 미자 아줌마가 그러는 건 싫은가 봅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내가 미쳐. 기껏 벙어리 노릇하려고 잠이 모자라 죽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진 게야. 미자 아줌마가 환한 신용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자 엄마는 어쩔 줄 모르며 비로소 입을 엽니다. 언니 미안해. 말할게.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언니한테 아는 병원 좀 소개받으려고. 내가 뭐 의사 부인이라도 되는 줄 아냐? 미자 아줌마는 계속해서 환한 신용을 합니다. 나는 제발 아줌마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엄마를 뿌리치고 가버리기를 바랍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 단골병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난 그 짓에 이골이 났으니까. 아줌마는 쓸쓸한 얼굴로 맥없이 다시 자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언니 화내지 말고 나 좀 도와줘. 화는 무슨. 그 녀석하고는 의논해봤겠지? 해보나 마나야. 내 잘못인걸 뭘. 내 잘못이 어딨냐. 둘이서 똑같이 잘못하지 않곤 애 안 생긴다. 그러니까 애 아범인지 그 녀석인지 하고 먼저 의논을 해봐. 자긴 모른대. 알게 뭐니. 같이 즐기고 나서 덤터기 씌울 생각 말래. 나쁜 자식. 아줌마가 표독한 얼굴로 낮게 부르짖습니다. 아줌마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건 우리 아빠가 아니라 아줌마한테 똑같은 못할 노릇을 할 남자라는 걸 나는 압니다. 엄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잠깐 엄마의 처지를 잊곤 아줌마를 불쌍해하는 눈치입니다.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해버리고 싶어 언니. 그거 하는 건 무서워? 무섭긴. 깜빡 졸고 나면 다 끝나는데 뭘. 다음날 일 나가는데 지장 없을까? 지장은 무슨. 그 귀골 같은 소리 작작해라. 나는 당일도 일 나간 사람이다. 언니
몇 번이나 했어? 5번. 그래도 이렇게 싱싱한 거 봐라.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정작 겁낼 건 그까지 고름짜기보다 쉬운 소파 수술이 아니라 그런 수술을 조금도 겁낼 줄 모르는 내 마음인 것 같아. 너도 첫 번째니까 내가 병원도 소개해주고 같이 가주기도 하겠지만 또 일 저질렀다간 국물도 없다. 알았지? 엄마가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2번 끄덕거립니다. 나 아줌마가 지금 옳은 말만 한 건 아닙니다. 5번씩이나 아기를 지운 건 정말이지만 그 중에서 나중 2번은 병원에 가기도 전에 자연유산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자연유산은 아줌마도 그 아이의 아빠도 바라지 않던 거였기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수만 있었다면 아줌마는 가정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먼저 본 남자들은 아줌마가 아이를 가진 걸 알자 아줌마를 버렸지만 나중 남자는 아줌마가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아줌마를 버린 겁니다. 나중 남자야말로 아줌마 마음에 쏙 드는 남자였건만 일은 그렇게 어긋나고 말았답니다. 천벌이지 뭐. 아줌마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긴 하지만 결코 그런 자책을 입 밖에 내진 않습니다. 지금도 한숨을 한번 푹 쉬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내 운명은 간단히 결정되고 맙니다. 잘 생각했다. 애비 없는 자식 나 뭘 하냐. 애미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난 참 답답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고 내 의사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지요? 하나의 생명이 비롯됨은 엄마 아빠의 사랑 혹은 실수만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명은 비롯될 때 이미 태어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리통이 완두콩만하다고 했는데 비롯될 땐 채송화 씨만이나 했을까요? 그 안에 태어나려는 의지가 태산만큼 들어있었다면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갈망한 빛나는 세상에서 해마다 250만 명씩이나 하나님의 의지를 죽이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를 잉태한 엄마가 믿을 게 오로지 아빠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군요. 만일 엄마가 아빠 대신 세상 사람의 따뜻한 인심만 믿을 수 있어도 그렇게 간단히 없애려 할 순 없었을 겁니다. 거울 속 연인들. 여자는 상큼한 눈에 예쁜 과실과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덜 익은 듯 그 입술은 툭 하면 뾰루통하길 잘했고 웃을 때는 5살도 안 된 계집애처럼 배시시 천진난만해졌다. 남자는 키가 크고 눈썹이 짙고 얼굴이 거무튀튀해서 얼핏 보기엔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눈매가 어질었다. 전체적으로 볼품 없는 남자였지만 그 어진 눈매 때문에 많은 덕을 봤다. 이를테면 약속 시간을 보통 30분이 넘게 어겨서 잔뜩 약올랐던 여자도 성큼 다가온 남자의 그 어진 눈만 보면 금세 화가 풀어지고 말았다. 그의 눈은 어질 뿐더러
파트로 매줄 쓴데도 믿어주고 싶게 성실해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자주 보고 싶고 그래서 자주 만나고 만나면 하찮은 일도 즐겁고 하찮은 음식도 맛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연인들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문득 여자는 남자의 어진 눈매에 매달려 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 여자는 왠지 남자가 없는 곳에선 도처에서 모진 풍파가 일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은 세상 소식이 흉흉하고 험악할수록 남자의 어진 눈매가 보배로웠다. 여자는 그 보배를 독점하고 싶었다. 같은 무렵 남자도 문득 여자의 설익은 과실 같은 입술을 무르익게 하고 싶단 갈망을 느끼게 됐다. 그런 점잖지 못한 갈망에 사로잡히기가 일쑤였다. 그 예쁘고 앙증맞은 입술이 무르익음은 얼마나 달콤할 것인가. 남자의 속에선 신포도에 단물을 올리고 새파란 사과를 붉게 물들이는 한여름의 태양 같은 뜨거운 정열이 용솟음쳤다. 남자가 먼저 사랑 고백을 했다. 여자는 새침을 떠는 둥 마는 둥 그녀 역시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일 내 사랑을 못 얻었으면 난 이 세상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야. 남자의 어진 눈엔 먼지만한 거짓도 없어 보였다. 나도야. 자기가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내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들은 온종일 시내 방방곡곡을 쏘다녔다. 세상을 얻었다는 건 결국 허풍이 아니었다. 무심히 바라보던 세상의 온갖 사물들이 다 아름답고 정겹게 살아났다. 남들이 입을 모아 더럽다고들 하니까 의례 더러우려니 했던 중랑천까지도 아름답게 보였다. 두 개 연한 울창한 버드나무 길도 좋았고 개천가의 드넓은 녹지대도 좋았고 취로 사업 나온 여자들이 개천가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가 좋았다. 천국은 저 사람들의 것일 거야. 여자는 그들의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극찬을 했다. 중랑천뿐 아니라 중앙시장 뒷골목도 좋았고 남산에서 본 서울 장안도 좋았고 어린이 대공원의 청룡 열차도 좋았다.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밤이 되었다. 헤어지기 싫어. 나도. 마치 두 사람의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여기저기서 여관의 불빛이 그 음란한 눈을 뜨고 그들에게 추파를 던졌다. 온종일 좋은 것만 본 눈에도 그 불빛만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 온종일의 그 황홀하고도 정결한 기분에 구정물이 튀길 것처럼 그게 싫었다. 남자의 어진 눈매가 슬프게 흔들렸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그런 공경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 결혼해요. 결혼? 왜 그렇게 놀라요? 남자는 그 놀라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남자라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안 생각해 본 바는 아니었지만 결혼이란 형식을 위해 쌍방의 구색이 노출될 걸 생각하면
우선 골치부터 아팠다. 그건 남자가 남보다 각별히 형식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기보다는 일종의 열등감 때문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떳떳했건만 구색을 비교하면 떳떳이 못해졌다. 남자는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까닭없이 떳떳이 못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게 우라통이 터졌다. 남자는 보물처럼 온종일 움켜쥐고 있던 여자의 손을 슬그머니 풀면서 맥없이 중얼거렸다. 그 방법밖에 없겠어? 여관으로 가자면 갈 수도 있어. 그건 안 돼. 너한테 그런 모욕을 주다니. 말도 안 돼. 남자는 즉각 분개했다. 우리가 결합하려면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한 번은 모욕을 당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남자가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두 연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이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하고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만 여자의 집안은 예외였다. 여자의 가문은 지체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훌륭했고 남자의 집안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합하기 위한 승낙을 여자 쪽으로부터 얻어내려면 수월찮은 난관이 예상됐다.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겪어야 할 굴욕 때문에 남자는 결혼을 거의 두려워했고 여자는 늘 남자한테 미안해했다. 미안함이 지나쳐 여관으로 가려면 갈 각오까지 돼 있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남자의 굴욕을 대신 감당해 주고 싶었다. 물론 남자가 결코 그럴 수 없으리란 신뢰감을 깔고서의 일종의 몸짓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비장하게 결혼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자가 결혼 신청을 하고 나서 여자네 집에서 승낙이 떨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과 남자가 참아내야 했던 온갖 수모는 그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여하튼 승낙이 떨어지긴 떨어졌다. 쓰레기통에 딸 하나 내다 버리는 셈치고 준다는 극단적인 모욕과 함께 엄마가 그러시는데 결혼식은 XX클럽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데? 자긴 몰라도 돼. 고급 사교장인가 봐. 별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은 아니지만 남의 이목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나 봐. 이게 성미에 좀 거슬리더라도 그날 하루만 눈 딱 감고 참아줘. 응? 부잣집에선 쓰레기통에 내다 버릴 물건도 비단보에 싸서 내버리나 보지? 남자가 씹어뱉듯이 격렬하게 말했다. 자기 화났어? 글쎄. 자기답지 않아.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야. 좀 화려해도 험될 거 없어. 여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다. 엄마가 결혼반지 없는 결혼식이 어디 있냐시면서 자기 결혼반지를 사왔는데 글쎄 산부다이어 박은 거지 뭐야? 그러면서 엄마가 뭘 하셨게? 기분이 안 내켜서 겨우 흉내만 냈다. 이러시는 거야. 엄마는 원래 통이 크거든. 우리 엄마 기분 내켰더라면 자기는 아마 3캐럿쯤 되는 다이어 반지 꼈을걸. 너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니? 꼭 다이어 반지를 얹어서 내버려야지 누가 주워갈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냔 말이야. 남자가 버럭 화를 냈다.
요새 자기 마음 변했나 봐. 난 그래도 집에서 일어난 일 중에 좋은 일만 골라서 말하는데도 자긴 번번이 화만 내니 어떡하란 말이야. 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내가 그랬나?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어서 결혼식인지 뭔지나 해버렸으면 좋겠다. 빌어먹을. 그는 빌어먹을 소리를 입속에서 중얼거렸기 때문에 여자가 알아듣진 못했다. 마침 상점의 쇼윈도 앞을 지나던 두 연인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각각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여자가 보기에 남자의 눈은 전처럼 어질지 않았다. 지치고 눈치꾸러기처럼 불안해 보였다. 남자가 보기에 여자의 입술은 덜 익고 예쁜 과실이 아니었다. 수다의 조짐이 누더기처럼 너불대는 속된 입술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힘껏 마주잡았다. 사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